안녕하세요. 왕손 아줌마 파시다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리 잘하시는 분 부러우시죠?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리를 많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요리 많이 해보는 사람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누구는 뭐 손맛이 좋아? 그런 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냥 요리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양식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코스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음식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어서 여유로우나, 한식은 완전히 한상 차림이잖아요.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자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식자재를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하면 요리가 쉬워지고 아주 재밌고 즐거워지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을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소가족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가족이고 그래서 파 뿌리는 정말 여기에 그 항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놔두셔야 돼요. 이건 잘 놔두시고 일단 지금 당장 쓸 거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먹을 거는 안 씻지 않고 이렇게 짚럭에다가 안에 이제 이게 수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키친타올을 안에다가 깔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쓸 때마다 이걸 이렇게 빼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깨끗이 씻으셔야 됩니다. 자, 씻기 전에 이렇게 껍데기는요, 아무래도 이제 농약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다 뺏겨주세요. 이렇게 쭉쭉 벗겨주시고 이런 부분을 다 끊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끊어서 씻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데 흙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요 파 가운데 안에 이제 홀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흙이 덩어리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요런 이음새라든가 요 안에 파란 부분 안쪽에 깨끗이 흐르는 물로 씻어 오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파를요, 이런데 구석구석 다 뚝뚝 잘라가지고 흙이 모여있는 거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냉동실로 들어가야 될 거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물기를 빼고 혹시나 남아있을 물기를 키친타올로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용도가 많은 게 이제 송송 썰기잖아요. 송송 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4등분을 하셔도 되고요. 3등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송송 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송 썰기 한 거를 얼릴 때는요, 이거를 이렇게 잘 편편하게 한 다음에 딱딱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얼리시면 됩니다. 다진 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잘 조사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잘 조사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완전히 잘 다져지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이제 전 부칠 때나 아니면 볶음밥 할 때나 이럴 때 유용하게 쓰이죠. 다진 파. 이제 파채를 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반을 갈라가지고 요 안에 부분은 이제 또 아까 그 뭐 육개장하고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요 안에 딱딱한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잘 접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파절이나 아니면은 뭐 파불고기 할 때 쓰는 파채가 되겠습니다. 이 파 뿌리 부분은요, 일단은 흐르는 물에 몇 번을 닦으세요. 그러면 일단 큰 흙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나 이 파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흙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다 이렇게 담궈 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 놔두면 흙이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럴 때 요거를 잘 건조를 잘 하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육수 끓일 때 한두 개씩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이제 파가 어떨 때는 한 달에 막 500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사요. 막 사가지고 이거를 깨끗이 다 닦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부분하고 분해를 해서 냉동실에다가 깡깡 얼려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용도별로 좀 보여드린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만 해놓으셔도 됩니다. 파시다로를 검색을 하면 각종 파 종류가 다 나온다고 그래요. 대파, 쪽파 뭐 다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파를 사랑하거든요. 파시다로의 파 소개였습니다. 또 저희가 자주 먹는 그 식자재 중에 이제 양파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양파는 그냥 많이 사지 마세요, 제발. 그 슈퍼를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 뭐 스타킹을 이용해가지고 매달아라. 좀 남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매달면 저 베란다 쪽 아니고 막 확장한 집 있잖아요. 베란다 없는 집은 힘들어요. 그거 매달아 놓기가. 상자에다가, 종이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많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안 사고 얘네들을 붙지 않게 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되십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붙지 않게만 떨어뜨려 놓으시고 바닥에도 물론 이제 수분 때문에 지금 신문지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도 이렇게 햇빛을 받지 않게 직사광선을 피하게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놓으면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이드하고 다 이렇게 지금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기가 좀 통해야 돼요. 통풍이 잘 돼야 안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장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사광선 피해서 햇빛이 안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일주일, 2주일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요, 가능하면 요거를 다 이렇게 뺏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하나하나 포장을 따로따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랩핑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짚록에 넣어가지고 냉장고 밑에 칸에 채소 칸에다가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되게 또 잘 먹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감자거든요. 그래서 감자가 썩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감자가 싫어하는 게 햇빛이에요. 햇빛을 보면 싹이 납니다. 다른 것들은 싹 나면 싹 났네 이러지만 얘네들은 독을 품고 싹이 올라와요. 솔라닌. 그래서 최대한 햇빛을 안 보이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양파랑 비슷하게 이렇게 종이 상자에다가 환풍이 되게, 통풍이 되게 이렇게 구멍을 다 사방에 뚫어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밑에 신문지 까시고요. 또 하나 깔고 또 부딪히지 않게 잘 이렇게 감자를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사과를 하나 올려주시면 얘네들이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에서 나오는 그런 에틸렌 성분이 그 싹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위에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아주 오랫동안 싹 하나 안 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 또 가장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마늘이죠, 그죠? 마늘은 보통 우리가 많이 흔하게 먹는 방법이 갈아서 냉동시켜서 먹는 방법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방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갈아가지고 실리콘에다 넣으면 이렇게 얼음 큐브처럼 똑똑 떨어지거든요. 쓰기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그 알리신 성분이 이렇게 갈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왜 알리오 올리오 했는데 맛없어요 그러신 분들 요걸로 쓰면 맛이 없습니다. 그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빡 부셨을 때 그 알리신이 빡 나와야지 이제 그 마늘 특유의 향이 확 나오는데 이렇게 간 마늘은 안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물을 무쳐도 그렇고요. 맛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한 경우 아니면은 항상 통마늘을 쓰는데 통마늘 여러분들이 안 쓰시는 이유가 너무 잘 상하죠. 그래서 상하기 때문에 이게 갈아서 놓으시는데 좀 덜 상하고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이 꼭지를 다 따셔요. 따시는데 중간에 흠집이 있거나 썩은 거는 빨랑 도려내셔야 됩니다. 걔가 주범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애를 쫙 퍼뜨립니다. 통마늘을 보관하는 방법은 일단 수분 흡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 많잖아요, 집에. 일단 밑에 천일염을 좀 이렇게 까시고요. 골고루 이렇게 까시고 키친타올을 한 장을 까세요. 이렇게 접어서 쭉 까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놔뒀다가 위에다가 놓으시고 요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잘 너무 겹치지 않게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깔고 또 이렇게 놓으시고 이러면 정말 오래 가요. 제가 진짜 몇 달도 쓴 것 같아요. 뭐 곰팡이 하나 안 납니다. 물론 이 상태를 좀 좋은 걸 사셔야죠. 신선한 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좀 남는다 그러면은 이제 갈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쓰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깐 녹두가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마늘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을 강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추인데요. 부추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노화 방지에 좋고 그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요. 또 제가 되게 손발이 차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따뜻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주 사 먹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한 번에 이만큼을 다 못 먹잖아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한 번 이 정도 먹고 나머지는 거의 드셔본 적이 없으시죠? 너무 빨리 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한 반 정도 자르시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이걸 좀 약간 위하고 아래하고 조금 섞어 놓으시면 좋겠죠. 위에만 먹고 아래만 먹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씩 꺼내서 쓰시면 돼요. 부추전을 하시던. 제가 또 나중에 부추장떡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추장떡 정말 겁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원래 생긴 대로 하면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서 있었어? 땅에. 이렇게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세워두시면 돼요. 냉장고에다가. 냉장고도 보시면은요, 온도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냉장고라도 안쪽이 당연히 낮고 위아래로 따지면은 아래가 더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야채 칸이 그래서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원하고 더 온도가 낮은 곳에 해서 이렇게 딱 세워 놓으시면 돼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무르지도 않고요. 굉장히 이 상태가 오래 갑니다. 또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게 이제 상추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다지 마시고요. 일단 씻으면 안 됩니다. 얘는 물이 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이 안 닿아야 되고요. 지들끼리도 안 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격자로 안 닿게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겹겹이 얘가 한번 들어갔으면 이렇게 이제 다른 야채도 하고, 또 그래야 이제 겹겹이 이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진짜 되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냉장고에다가 빡 박아놨다가 샐러드 하실 때, 샌드위치 하실 때 보관하셨다가 쓰시면 한 달 갑니다. 한 달. 여름 고추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장에 가서 많이 사다가 이렇게 깡깡 얼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정말 1년 내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청양고추 푸른색하고 그 다음에 이 홍고추하고 거의 한 3대1 정도 비율로 해서 다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 놓습니다. 그래서 얼렸다가 필요할 때마다 뭐 된장국이 됐든 뭐가 됐든 쓸 때마다 이렇게 같이 쓰는데, 이게 싫다 그러시면은 그냥 따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요 끝에 농약이 이렇게 모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꼬다리는 버리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송송송송 썰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우리가 반찬으로 먹어서 잘 몰라서 그렇죠? 하루에 딱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권장량을 다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마다 거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좋을 때 사가지고. 저는 이제 한 3대1 정도 비율로 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이걸 깡깡 얼렸다가 그때그때 쓰시고, 조금 이게 크다 그러면은 얼은 상태가 프레시한 상태보다 더 잘 잘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송송송 썰어가지고 간장에도 넣으시고 볶음밥에도 넣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상도 쪽 음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 미역국에도 사실은 이게 들어가고요, 김밥에도 들어갑니다. 놀라셨죠? 제가 육수에 목숨 거는 거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육수, 그러니까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혼자 따면 돕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방에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이거를 딱 혼자 까요, 청승맞게. 그러면 이제 아유 줘봐 막 이러면서 같이 막 까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람 손이 무섭습니다. 그냥 금방 샥 까지고 저는 이제 커피 쏘고 이런 식으로. 단순 노동은 오래 하지 마세요.
돌아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 다 모였을 때 텔레비전 보면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내장만 버립니다. 여기 안에 거 요렇게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내장만 버리고 머리랑 다 써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집럭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또는 냉동실 아니래도 되고요, 김치 냉장고에다 보관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쓰면 언제나 육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이 수박이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드실 때는 이거를 반을 쫙 갈라서 드시고, 나머지는 랩핑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또 꺼내서 드시고, 남으면 또 랩핑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는 것보다 세균이 무려 300배 증가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반드시 잘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수박을 사오시면 정말 얘를 샤워를 잘 시키셔야 돼요. 여기 농약이랑 엄청나게 묻어 있는데 아무래도 썰다 보면 이거 만지고 속도 만지게 되거든요. 이거 안 되시고요. 반드시 이거를 깨끗하게 씻고, 저 같은 경우는 베이킹 소다로 빡빡빡빡 한번 닦고 쫙 흐르는 물에 헹궜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박 자르다 보면은 갑자기 막 쫙 갈라졌고 안 이쁘게 잘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칼집을 여러 군데 두시게 되면은 쫙 갈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군데 이렇게 칼집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으쌰! 음이 씨드별로 없고 너무 잘 익었어. 어떡해. 이런 거 걸리면 아주 기분 좋아요. 막 씨만 바다다다 걸려가지고 막 맛도 없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건 정말 복불복이라 두드려 볼 수도, 두드려 보는 거는 해요, 제가. 근데 왜 두드리는지 몰라요. 두드리면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꼭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시처럼 막 나서 신선하고 좀 약간 색깔이 진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뭐 그러면 수박 장사라지 이걸 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용기에다가 바로 놓고 자르시면은 조금 좀 이렇게 옮기고 어쩌고 하면서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줄이는 거죠. 게다가 얘가 수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뭐 이렇게 그 방광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드셔야 돼요. 약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넣고 뚜껑을 딱 닫으시고요. 뚜껑을 딱 닫고 냉장고에 딱 넣으셔서 시원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몬을 사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일단 사게 되면은 달랑 하나 안 팔고 이렇게 묶음으로 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 그냥 한두 번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를 보관을 잘 못해서 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레몬은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나갑니다. 레몬이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네, 정말 그냥 뭐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즙부터 저기 다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치즈케이크에도 들어가고 또 머랭 쿠키에도 너무 필요한 거고, 또 샐러드 드레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샌드위치 할 때 스프레드에도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근데 이제 보관을 잘 하시면 1년 내내 필요할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생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제스터죠. 제스터로 레몬을 이렇게, 이게 제스터가 딱 레몬 껍데기만 벗겨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긁어대면 이런 식으로 레몬 제스트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여러분. 약간 지금 이렇게 수분이 있는 상태잖아요. 수분이 있는 상태라 이걸 그대로 말리셔야 돼요. 말려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뭐 마들렌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조금씩 빼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련 동영상 보시면 레몬청 만들기에서 레몬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4단계 세척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보시고 참조하시고 이렇게 제스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레몬을 8개를 갈았더니 요거 나왔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그러나 이 레몬 제스트의 위력은 어마어마해요. 요거는 이제 요런 상태로 마른 그 키친타올에다가 잘 펴서 말린 다음에
다시 이제 잘 밀봉을 해가지고 냉동실에서 얼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즙을 짜는데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이런 주석이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이제 씨가 빠지고요. 위에는 이제 씨가 빠지면서 이런 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주석이 다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즙이 잘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팔이 아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휴롬이 다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휴롬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보여드리려고 8개만 했지만 사실은 저는 한 20-30개 정도 해서 제스트 따로, 레몬즙 따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베이킹에 저가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레시피를 보면 대부분 레몬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몰라 제껴 없어 뭐 이러신다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아주 한 끗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놨으면은 이제 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레몬을 한 8개를 갈았더니 500ml가 조금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늠을 하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요런 이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요런 봉다리를 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데다가 샥 넣고, 제가 사실은 이 방법을 우리 옛날 도우미한테 배운 거예요. 얼마나 애가 그냥 살림을 잘하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놓더라고요. 이런 즙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하면은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돌돌돌돌돌 말면 이제 안 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빵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꼬집꼬집한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얼리시면 돼요. 이 상태로. 그러면은 이제 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얼어서.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2cm 정도 자르면은 딱 잘라서 쓰면은 아마 그게 한 1테이블스푼 정도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늠해서 요거 이렇게 잘랐으면 돼요. 요거는 지금 라임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요거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잘라서 쓰고 또 날려버리면 이게 뭔지 몰라요, 얘가 정체가.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라임 쓰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즙, 그 다음에 요거는 레몬, 아무것도 없는 건 레몬이에요, 저는. 저와의 약속. 그리고 또 얼릴 수 있는 게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면은 금방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려서 쓰시면 똑깍똑깍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스파게티 소스를 만든다고 뭐 조금 들어가는데 캔을 따면 나머지는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얼려서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대로 냉동실로 얼리겠습니다. 자, 오늘 식자재 재료 뭐 이렇게 보관하는 거, 손질하는 거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겠죠, 그죠? 오늘 1탄이라고 따지고 제 2탄, 3탄 계속 제가 이제 그 보관하는 방법이나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요. 대파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냉장고가 좀 좁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다 종류대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거 강추합니다. 그냥 이렇게 딱 흰 부분, 파란 부분 나눠서 크게 잘라가지고 냉동시킨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잘라서 쓰시라는 거. 그 다음에 양파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자를 이용해서 구멍 뽕뽕뽕뽕 뚫어서 신문지로 덮고, 그 다음에 직사광선만 피하시면 되고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장조림을 한다든가 장아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게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해서. 통째로 이용할 때는 이 상태로 얼리시면 됩니다. 예, 물론 용도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늘 밑에다가 소금이나, 소금이 없으면 설탕도 괜찮고 밀가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애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칸이 부딪히지 않게 하고 상한 거는 오려내고 도려내고 그것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추가 정말 몸에 좋기 때문에 자주 먹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돼서 두려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특히나 여름 부추 같은 경우는 인삼하고도 안 바꾼다는. 근데 인삼하고 누가 바꾸자면 바꾸세요. 인삼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하시면 얼마든지 사셔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짜투리 상추가 남을 때 결국은 시커멓게 물러와서 버리게 하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선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요, 이제 멸치는
그때그때 똥 따고 하려면은 이제 귀찮아서 또 멸치 육수를 안 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님들 많이 왔을 때,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해서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은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은 아까 이제 짜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대로 하면 흐물딱흐물딱거려서 잘 안 되거든요. 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컵에다가 받쳐가지고 일단은 얼리세요. 그래서 딱딱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눕혀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얼리고 나중에 이제 보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박. 이렇게 하시면 정말 끝까지 무르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세균 번식도 없는 아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름에 이제 수박 많이 드셔야 되니까 이 방법 꼭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요리하다가 보면은 뭐 양파도 조금 남고 홍당무도 조금 남고 파도 남고 이러면은 처치곤란이잖아요. 그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얘가 또 정체불명 어디 있는지 몰라서 또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용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바스켓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이 쪽쪽 빠지거든요. 그래서 남은 야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앞쪽에다 놓으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짜투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파, 얘네들이 길쭉길쭉하니까 이거 사실은 수저통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파 보관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까 뭐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일반 그런 양식 말고요. 자연산, 이건 지금 머리 다시마라고 정말 국물이 잘 나요. 일반 다시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 써서 그때그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대로 하시면 한 톨도, 한 방울도, 한 가닥도 안 버리고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이!